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전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중에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애터미를 전달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애터미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신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말리다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잘 모르고 말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말릴 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말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단계라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선입견과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하려고 하는 이 애터미를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이거는 다단계더라. 왜 이딴 걸 하려고 그러세요? 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셨으면서 왜 이딴 걸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겨내는 분과 무너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일단 무너지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엄청난 충격을 받는 분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그 말은, 즉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알아보지 않은 이 아들이 말하는 그 말 몇 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것은 알아본 나로서는 알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저의 그 강력한 반발에 이겨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를 말려. 네가 엄마를 어떻게 받길래? 엄마를 말릴 거면 알아보고 말려라 하고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뭔데 저렇게 열을 내고 또 10가지 내고 그래 하면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말려주마 하고 방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리는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아는 다단계는 나쁜 거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그럴 수 있지만 엄마가 알아봤는 이 애터미는 정말 가격이 착하고 그리고 정말 품질이 너무 좋더라, 엄마가 써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장사를 지금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 제품을 보면 이게 된다는 것을 안다. 너는 그런 거 잘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절대 피해주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저는 확인을 해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단계는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벌어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일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돈 못 버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두고 애터미를 알고 한 말이 아니라 기존의 제 상식은 그랬어요. 그래서 안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끝도 없이 많이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벌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두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우리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돈을 누구나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졌어요, 그 말에. 그래서 또 다른 말을 또 생각했어요. 어머니, 싸고 좋고 그 사업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제가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된다.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알아봐야 된다. 알아봤느냐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자력 연구소랑 콜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은 잘 못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그런데 여튼 원자력 연구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콜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사실일 리가 없다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말려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말리려고만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저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하려고 하는 일, 엄마가 알아보고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저 일이 아니라고 묵살시키고 싶어서 계속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이 다 옳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아볼 때 무작정 막 비꼬는 식으로만 보진 않았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인터넷에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뭐 애터미에서 뭐 망했다, 뭐 애터미에서 어쩌고 저쩌고 애터미에서 안 되더라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회사가 문제인 것보다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학교를 보내놔도 누구는 선생님이 하라고 안 해도 독서실에 가서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가 실패했는 거를 막 거기에다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올라온 지식을 가지고 저는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좋다,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좋다는 이야기들도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건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지만 이런 경우를 아무리 찾아보세요. 회장님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장님이 강의를 직접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에 근거가 없거나 거짓말이라면 반드시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애터미 회장님의 강의는 뭐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회장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이 영감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많은 강의들을 인터넷에 올려놓을까? 공개해 놓을까? 만약에 이 내용이 거짓이 있다면 경쟁업체에서 소송을 당할 것이고 고발을 당할 것이고 그죠?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많은 강의들 중에서 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의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인 애터미 미래가치였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가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었냐면 저는 겉보예요. 겉보, 쫄보. 그래서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골목도 이렇게 혹시 깡패들 있을까 봐 못 지나가고 저는 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이 많은 게 저는 겁 없는 것보다 겁이 많은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진로, 이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과연 10년 뒤, 20년 뒤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될 나이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이나 뭐 형들이나 선생님들은 주의가 산만하다고 항상 혼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엔 어떻게든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튼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유심히 저는 지켜봤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취미도 건전하고 사고도 건전하시고 이렇게 가정적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각자의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옷가게에서 일을 하셨어요. 옷가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점장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보내셨는데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거나 옷가게를 가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런 가게에서 뭔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 먼지라도 털고 뭐라도 정리하고 이러는 가게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죠, 그죠? 그래서 늘 서 있고 늘 뭘 하고 계시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간 거예요. 지금 무릎에 연골이 없는 채로 걸어 다니셔서 계속 걷다가 아이고야 막 이러세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고 매일같이 병원에 예약해놓고 다니셨어요. 건강이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자영업이란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직장생활보다 못하거든요. 직장생활을 목숨 안 걸어도 월급 주는데 자영업이란 건 목숨 안 걸고 하다가 경쟁에 뒤처지는 순간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몇 시에 나가시냐면 집에서 7시 반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항상 11시 반에 항상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11시 25분에는 청소해야 돼요. 엄마가 30분 딱 오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저게 재밌을까? 저는 그 당시 오락도 좋아하고 축구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재미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끝나고 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궁리밖에 안 해요. 그때 휴식을 취해놓지 않으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면은 이야기도 못하고 항상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의 엄마를 수십 년 동안 제가 자라오면서 봤어요. 엄마는 무슨 낙에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됐을 때를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란 거는 정말 잘 됐을 때 생기는 거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갔을 때 정말 잘 되면은 엄마 아빠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진로, 그 미래는 잘 됐을 때도 엄마 아빠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가 좋습니까? 이 자리에도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아주 좋다고 플랜카드 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대기업 들어가면 좋다고 하니까, 워낙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생 쫑나는 겁니다. 정말. 그 직장 생활에서 정년퇴직까지 끝까지 갔을 때 그 외에 다른 미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 길로 갔을 때는 인생 쫑나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자기가 목표한 바는 이루었지만 그 길 자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일하는 기간 동안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 채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정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동기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진급을 못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쟁 속에 뛰어든 그 친구들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는데 군대를 갔는데 수면 시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무를 계속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이 힘든 건 아닌데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여드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얼굴 전체가 생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드름이 가득 찼어요. 완전 두꺼비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알아듣는 게 뭐냐면 피곤하면은 내 몸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소변 색깔도 미에로 화이바처럼 주황색이었어요. 진짜 그게 알고 보니까 간이 너무 안 좋으면은 간 수치가 높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저는 소화 능력이 좋아서 철도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조금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게 알고 봤더니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4,000을 육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죽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피곤하다고 믿고 계속 그냥 이겨낸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더니 싹 없어지더라고요. 하루에 잠 10시간씩 자고 그러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니까 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피곤함을 항상 이제 저는 많이 느끼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생각 안 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 들어가면 쉬는 시간에 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피곤하다고 잠깐 눈 붙이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서 들어가도 문제인 거예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그것도 진짜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진짜 살고 싶다. 막 부자처럼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살고 싶었어요. 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누구는 웃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애터미는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도구였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께서 젊은 분들께서 전부 다 지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자기한테 그 돈 버는 의미 말고 뭘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을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3분의 1, 3분의 2라는 그 시간은 다른 일에 쓰일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살 수 있는 또 삶을 애터미는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애터미 미래가치라는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어요. 그 강의 한 편이 제 인생을 진짜 바꿔놓았습니다. 회장님 강의 앞부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 일단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은 말끔히 사라질 정도로 명확하고 간단하고 당연한 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억지로 끌려온 분도 있을 거고, 가보자고 부탁해서 온 분도 있을 거고, 자발적으로 온 분도 있을 거지만 어차피 온 거 잘 들어보래요. 왜냐? 애터미는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안 시켜준대요. 참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 조건이 외모를 보지 않는답니다. 외모를 보면 여기서 보자, 1명, 2명, 3명, 4명, 한 4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또 누구, 그 4명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그러시죠. 제 기준 별로 안 중요하시니까, 제 기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외모도 안 보고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잖아요. 외모도 안 본대요. 외모는 안 볼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벌을 안 본대요. 뭐 사람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학벌 안 보고 싶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 없대요. 자본이 필요 없는 건 공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된대요. 하기는 다단계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하면 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겠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비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지? 제품을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써봤을 때, 그냥 소비자로서 써봤을 때, 야, 이 제품은 진짜 써야겠다, 나는 이 사업 안 하더라도 이 제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업을 하래요. 왜냐? 대박 나니까. 저 말이 뭐야? 저 말이 뭐지? 뭐 저렇게 당연한 말씀을 저렇게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생필품을 다 어디 가서 지금 사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트요, 뭐 인터넷 쇼핑몰요, 슈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통의 유통 채널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누가 거기서 사라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수당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거기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면 누가 손해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알아볼 게 또 생겼어요. 강의를 보면서. 진짜 그런 제품력인가? 그거는 이따가 내가 한번 확인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드름 제품 있다고 아빠가 말했었거든요. 여드름에 좋다고 하는 그 화장품을 내가 한번 써보지, 폼크레니 내가 한번 써보지 뭐.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노트에 적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전면 장학생이거든요. 공부할 게 있으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알아봐야지, 저거 알아봐야지, 말하는 것마다 저거 알아봐야지 하고 다 봤어요. 강의 한 편 보고 나니까 아이고, 의문점을 없애려고 봤는데 의문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시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켜가지고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애터미 박한길 딱 검색을 했습니다. 다른 강의들을 눌러봤는데 그 뒤로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새고 학교로 갔어요. 저랑 한 이불 덮고 자는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뭐 한 개 꽂히면은 그거를 들고 파버려요. 왜냐면 제 그 집사람 꼬실 때도 들고 팠거든요. 다섯 개를 보고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교수님도 눈빛이 별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이니까 하고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눈이 막 그냥 전날 술을 얼마나 잡섰는지
눈이 막 그냥 동태눈이에요. 근데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 진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있네. 와,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다고? 와, 진짜 이대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학교 다니면 진짜 인생 절단 나겠다. 그래서 나와서 이어폰 꽂고 애터미 강의만 계속 봤어요. 그 당시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서 요금 폭탄 맞았습니다. 진짜. 강의를 계속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봤습니다. 며칠을 보는 와중에 외가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시는데 저 따라갔어요. 어머니께서 거기서 막 애터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설명하면은 안 될 텐데, 이거 먹으면은 모든 것이 낫고 이거 바르면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게 무조건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막 무조건 돈 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설명이 약간 안 맞았어요. 틀린 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다고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말이 약간씩 틀렸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까지 차오르다가 터져버렸어요. 애터미 얘기를 오다다다다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엄마가 보기에 뭐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외숙모 거기 가족들 앉혀놓고 미친듯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개거품 물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쑥스러운 거예요. 니 언제 그걸 알아봤노? 내가 뭐 알아봐서 아나? 내가 뭐 그냥 한번 들어보면 알지. 좀 쑥스러웠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 생일이랑 그럴 때 뭐 폼크렌즈 하나를 주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못 주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좋은 걸 알겠는데 이 친구는 모르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던 사람인지라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너무 잘 아니까 말을 못 끝내는 거예요. 혹시나 폼 클렌징을 하나 선물로 줬는데 이거 다단계인데 니 다단계 하냐? 이럴까봐. 우리 엄마가 한다. 너희 엄마 다단계 하나? 이럴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겁쟁이라고. 그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이 터져버리고 미쳐버리는 순간이 왔어요.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딱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인터넷으로 늘 듣던 강의였지만 석센스 아카데미 가서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늘 듣던 강의인데 그리고 그 순간에 막 못 참겠는 거예요. 당장 지금 뛰쳐내려가서 가입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한 명도 가입을 안 했던 내가. 그래서 막 못 참겠는 거예요. 막 베베 꼬이는 거예요. 막 못 듣고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지인들이 머릿속에서 그 한글 글자들이 막 회오리 치면서 막 와 진짜 이렇게 사람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 들 만큼 너무 가슴도 벅차고 눈물도 나려고 하고 저는 너무너무 진짜 알아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버스에서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자퇴서를 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어렵더만 나오는 거는 되게 쉽대요. 스마트폰으로 몇 번 똑딱거리니까 그냥 학교 끝나요.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상위에 가입시킬 사람들을 정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저는 돈도 없었는데 KTX라는 큰 투자를 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처음에 천안을 시작해서 서울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올라가서 쫙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입을 한 달 동안 말도 못 꺼내던 사람이 가입을 말 꺼내는 것마다 저는 확률이 100%였습니다. 이 친구를 가입을 정말 시켜줘야 된다.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이 친구를 정말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 나는 열심히 할 사람이고 내 밑에 가입되면, 내 상단에 가입되면 기가 막히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니까 찾아가서 가입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나중에는 고맙다는 걸 알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단계로 내려가는데 내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상단에 가입하면 좋잖아요. 열심히 안 할 생각을 가졌을 때는 내한테 가입되면 저주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 10명씩 가입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절을 반드시 합니다. 거절을 안 쓴다, 가입 안 한다, 이런 거절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거절을 하지만 내가 본 애터미의 미래 가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가입을 시켜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인지가 된다면 일은 쉬워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안 쓴대요. 확 막 때리뿌까. 뭔 소리 하노 지금. 그러니까 저기 엄마가 보낸 거 아직 있다. 치약도 있고. 그러면 미리 사놔라. 알았다. 한 개 놔둬라.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했더니 회원가입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한대? 이러니까 나 주민번호 쓰기 싫대요. 근데 내 믿고 써라. 계좌번호 또 왜 써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피해보면 내가 100배 배상해줄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다 해줘요. 그런데 100배 보상해줄까?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는 건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안 봤으니까. 봤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뭐냐면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진짜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도 못 꺼내던 제가 일제히 가입시키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간절하게 오길 바라면서 강의를 들어야만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바뀌는 것이지, 언제쯤 나도 뚜껑이 날아가려나 해도 뚜껑이 용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 용접한 밑에 부분이 뜯겨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애터미 미래가치